저는요?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미 잘 살잖아. 6년 동안 부모님 집 대출금, 관리비, 병원비까지 모두 제가 냈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연히 아버지 서랍에서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아파트, 예금, 보험금, 전부 동생 이름이었어요. 제 이름은요?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었구나. 저는 박지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요. 수도권에 있는 중견기업에서 영업관리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지요. 특별할 것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 통장 내역을 보시면 좀 이상하실 겁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거든요. 제 집 대출금이 아닙니다. 부모님 집 대출금입니다. 시작은 6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연락을 하셨어요. 평소에 먼저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납니다. 지훈아, 이번 달이 좀 빠듯하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 얼마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건 정말 급하시다는 뜻이니까요. 다음 날 바로 200만 원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알았다 한마디 하셨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이니까요. 한 달 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어머니였어요. 지훈아, 관리비가 2달째 밀렸어. 제가 물었지요. 민재는요? 동생 이름을 꺼내자 어머니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민재는 요즘 준비하는 게 있어서 프리랜서 한다고 하더라. 33살 동생입니다. 프리랜서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은 백수였어요. 뭘 준비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키고 또 돈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어머니.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매달 대출이자 35만 원, 관리비 15만 원, 아버지 당뇨약 값, 어머니 무릎 주사 맞으시는 비용, 명절 전엔 생활비 100만 원씩 따로 보냈고요. 계산해 보니까 6년 동안 7천만 원이 넘더군요. 제 차를 한 대 더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2013년식 중고차를 타고 다녀요. 회사 후배들은 묻더군요. 과장님, 차 안 바꾸세요? 저는 웃기만 했습니다. 그 와중에 동생 민재는요? 부모님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밥은 어머니가 해주시고 빨래도 어머니 몫이었어요. 방에서 게임하다가 가끔 나와서 밥 먹고 다시 들어가고 명절에 제가 가면 거실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더군요. 형, 왔어? 그게 인사였습니다. 동생은 용돈도 부모님한테 받았었어요. 33살인데 말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돈도 결국 내 돈인데.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분란 일으키기 싫었거든요. 부모님은 늘 동생 편이셨습니다. 민재는 약해서 그래. 쟤는 마음이 여려. 너처럼 강하질 못해. 저는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참는 거였어요. 하지만 부모님 눈에는 그게 똑같아 보이셨나 봅니다. 잘 버티는 아들.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는 아들. 불평 없이 돈 보내는 아들.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되는 아들. 아버지는 권위적인 분이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늘 말씀하셨지요. 장남은 버텨야 한다. 내가 큰 자식이니까. 집안을 내가 일으켜야지. 저는 그 말씀을 새겼습니다. 정말 새겼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대학 갔고 취직도 빨리 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돈을 모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요. 그 돈 전부 부모님 집에 들어갔으니까요.
어머니는 조금 다르셨습니다. 화를 내시는 대신 우셨어요. 엄마가 미안해서 그래. 내가 고생하는 거 엄마가 모를까? 근데 민재는 정말 걱정돼서 어머니는 늘 피해자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방식인지 죄책감으로 사람을 묶어두는 거였어요. 직장에서 저는 유능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처리하고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해결했거든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니까 상사들이 좋아했습니다. 박 과장은 믿음직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쓴웃음이 났습니다. 집에서도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지훈이는 알아서 하니까 걱정 없어. 믿음직한 게 아니었습니다. 편한 거였어요. 문제를 말없이 해결해 주니까 편한 겁니다. 저는 가족의 ATM이자 문제 해결사였어요.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주시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님도 마음이 바뀌시겠지. 그 언젠가를 6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상도 못한 일이 터졌어요.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서류 정리를 도와달라고 하셨거든요. 보험 관련 서류라고 하셨어요. 저는 의심 없이 갔습니다. 아버지 서랍에서 서류들을 꺼내 정리하는데 낯선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유언 및 재산 분배 관련 서류. 심장이 한 박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열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증된 문서가 있었어요. 아파트 박민재, 예금 박민재, 보험 수익자 박민재. 저는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뒷장에 제 이름이 있나 확인했어요. 없었습니다. 단 한 줄도. 마치 저는 이 집 자식이 아닌 것처럼,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6년 동안 매달 돈을 보냈던 이 집, 대출금을 갚아온 이 아파트, 전부 동생 것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유지되는 집이 한 푼도 보태지 않은 동생에게 전부 돌아가게 되어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으셨지요. 서류 다 정리했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하고 있었어요. 내일 물어보자. 정면으로. 6년치 대답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부모님께 여쭤봤습니다. 돌아온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미 잘 살잖아. 그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서류가 떠올랐거든요. 아파트 박민재, 예금 박민재, 보험 수익자 박민재.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더군요. 직접 물어보자.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일요일 오전 부모님 집에 다시 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거실이었어요. 아버지는 TV 앞에 앉아 계셨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뭔가 씻고 계셨습니다. 동생 민재는 방에 있었겠지요. 늘 그랬으니까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긴장한 건 오랜만이었어요. 아버지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슨 일이냐?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어제 서랍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봤습니다.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멈췄어요. 리모컨을 쥔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어머니도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물기 묻은 손을 앞치마에 훔치시면서요. 지훈아, 그게.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끊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오히려 무서웠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도 예금도 보험도 전부 민재 이름이던데요. 그래. 제 이름은 한 줄도 없더군요. 아버지가 TV를 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너는 이미 잘 살잖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예. 너는 직장도 있고 월급도 잘 나오고 혼자서도 충분히 사니까. 아버지 말씀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날씨 얘기하듯이요. 저는 속으로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6년 7천만 원.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입니다. 그 돈이 없었으면 이 아파트는 진작에 경매로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으셨나 봅니다. 아버지, 이 집 대출 누가 갚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알지. 그런데 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지훈아, 내가 도와준 건 엄마 아빠가 잘 알아. 그럼 왜 저는 한 푼도 없는 겁니까? 민재는 너랑 다르잖아. 어머니 눈이 슬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에 속고 싶지 않았어요. 뭐가 다릅니까? 쟤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 불안하고. 33입니다, 어머니. 33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33일 때 벌써 5년차 직장인이었어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너는 강하잖아.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강한 게 아니었어요. 버텼던 겁니다. 장남이니까, 큰아들이니까, 집안에서 가장 먼저 어른이 되어야 했으니까, 누가 시켜서 강해진 게 아닙니다.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지훈이는 알아서 해. 형이니까 참아. 너는 똑똑하니까 괜찮아. 그 말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제 죄가 되었습니다. 잘 버텼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한테 왜 미리 말씀 안 하셨습니까?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해서 뭐 하겠냐? 내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이해 못할 것 같아서.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6년 동안 묵묵히 돈을 보냈습니다. 한 번도 왜 나만 내야 하냐고 따지지 않았어요. 명절마다 얼굴 비추고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말이 이해 못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동생 민재였어요. 뭐야, 무슨 얘기해? 민재는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얼굴이었어요. 점심때가 다 돼가는데 이제 일어난 겁니다. 저는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민재야. 응? 너 유언장 내용 알았어? 민재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걸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뭔 소리야? 아버지 서랍에 있더라. 전 재산 내 이름으로 되어 있던데. 민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몰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얼굴에 다 써 있었거든요. 시선이 흔들리고 손으로 목을 긁더군요. 민재가 거짓말할 때 하는 버릇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동생을 봐왔으니까 압니다. 몰랐다고? 진짜로.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을 알았으니까요. 민재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과 미리 얘기가 되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형한테는 비밀로 하자라고. 생각할수록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힘이 빠지더군요. 화를 낼 대상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생도. 그리고 가장 화가 나는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왜 6년이나 당하고 있었을까? 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을까? 어머니가 다가오셨습니다. 지훈아, 엄마 말 들어봐. 내가 도와준 건 정말 고마워. 근데 너는 괜찮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너는 괜찮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응? 저 괜찮지 않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지난 6년 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물어봐 주셨어요. 한 번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다물고 계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민재는 소파 끝에 앉아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뭘 생각하라는 거냐? 저는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왜 이 집에 돈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뭔 소리야, 이게.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 아버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족이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어요. 가족이면 유언장에 제 이름 한 줄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우셨습니다. 민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요. 저는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세 사람 모두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 송금을 끊어버릴까? 아니면 한 번 더 대화를 시도해 볼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은 못하겠다는 것. 그날 밤 저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빠져나가는 자동이체 내역이 보였어요. 손가락이 해지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6년간의 습관을 끊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정말 괜찮을까? 부모님이 힘드시면 어떡하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죄책감은 누가 만든 거지? 저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입된 거였어요. 장남이니까, 형이니까, 내가 해야지. 그 말들이 저를 묶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동이체 해지. 화면에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허탈하더군요. 6년을 끊는 데 걸린 시간이 고작 3초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폭풍은 그 다음에 시작됐거든요. 제가 송금을 끊고 보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문자가 왔어요. 안부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관리비가 밀렸어. 어머니 문자를 받고 한참을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안부도 없었어요. 잘 지내니? 또 밥은 먹었어? 도 없었습니다. 그냥 관리비가 밀렸다.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천천히 답장을 썼습니다. 민재에게 말하세요. 보내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군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모님 부탁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훈아,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습니다. 왜 그러니 너답지 않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생각이 있어서요. 무슨 생각? 갑자기 돈을 안 보내면 어떡하라고. 민재한테 부탁하세요. 민재도 어른이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재는 지금 힘든 시기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33살이 힘든 시기라면 38인 저는 뭡니까? 저는 언제 힘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재는 왜 일을 안 합니까? 프리랜서 준비한다고 했잖아. 3년째 준비만 하고 있어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야근하고 주말에도 일합니다. 그래서 번 돈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형이잖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하더군요. 연락이 오면 스트레스 받고 안 오면 또 신경이 쓰이고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하질 않았어요.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였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단 한 줄. 물음표도 없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자마자 고함이 들렸습니다. 야, 박지훈. 귀가 멍멍했어요. 아버지가 제 이름을 저렇게 부르신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너 지금 부모한테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저도 할 말이. 할 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점점 커지셨습니다. 6년 동안 도와줬으니까 이제 그만하겠다? 그게 자식이 할 짓이냐? 저는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아버지, 유 원장 얘기는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니까.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되더군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과장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가족 얘기를 꺼내면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부모님한테 6년 동안 돈 보냈는데 유언장에서 빠졌어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서 혼자 삭혔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였어요. 아버지 여동생이시죠? 지훈아, 고모야.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전화가 왜 온 건지. 네, 고모. 요즘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다며? 역시나였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무슨 일인지 고모한테 얘기해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 말까? 결국 간단히 설명했어요. 유 원장 이야기, 6년간 보낸 돈 이야기. 고모는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그래도 부모님이잖아. 그 말이 가슴에 칼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고모, 그럼 저는요? 응? 저는 부모님한테 자식 아닙니까? 고모는 말이 없으셨습니다. 자식이 부모한테 돈 보내는 건 당연하고 부모가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까? 지훈아, 그게 유 원장에 제 이름 한 줄 없는 거 고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세상 일이 다 공평할 순 없잖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세상 일이 다 공평할 순 없다. 그 말을 손해보는 쪽이 아니라 방관하는 쪽에서 하더군요. 고모, 저 끊을게요. 지훈아, 잠깐.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러움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날 저녁 가족단체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어머니였어요. 지훈이가 요즘 이상해졌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해진 게 저라고요? 6년 동안 돈 보내던 게 정상이고 그걸 멈춘 게 이상한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쓰다가 지웠어요. 뭘 써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충격적인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학 동기가 SNS에 올린 사진이었어요. 신상 카페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뒤쪽 테이블에 익숙한 얼굴이 있었습니다. 동생 민재였어요.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최신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요.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며칠 전 어머니는 관리비가 밀렸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고함을 지르셨고요. 그런데 민재는 카페에서 새 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 돈은 어디서 났습니까?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민재한테 용돈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는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저한테는 관리비가 밀렸다고 하시면서, 동생한테는 돈을 주셨던 겁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허탈함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6년 동안 보낸 7천만 원은 대체 뭐였던 걸까요? 저는 그날 밤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 가족에게 저는 뭘까? 왜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저는 이용당한 겁니다. 돈 잘 버는 장남, 불평 없이 보내주는 효자, 그래서 편하게 써도 되는 ATM. 그게 제 역할이었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편리한 존재.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이해받으려 하지 않겠다고. 부모님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사셨으니까요. 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력 없이 받는 삶에 익숙해졌으니까요. 제가 바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질 않았거든요. 정말 끊어도 되는 걸까? 그래도 부모님인데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되뇌었어요. 민재 새 핸드폰가 어디서 났지? 그러면 마음이 다시 단단해지더군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모님 집에는 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만 가끔 확인했는데 내용은 비슷했어요. 너 왜 이래? 연락 좀 해라. 엄마가 아프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저는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지훈아. 목소리가 갈라지셨어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서 계셨고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뒤쪽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잡은 채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버지가 한 발짝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집에 안 들어갈 거냐? 명령 같은 어투였어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있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아버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야, 지금 부모한테. 아버지, 제가 끊었습니다. 저도 할 말 있습니다.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옆집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이웃이 고개를 내밀다가 분위기를 보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체면 따질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눈을 닦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미안해. 우리 들어가서 얘기하자. 미안하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민재 새 핸드폰 어디서 났어요? 어머니 손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저한테는 관리비 밀렸다고 하시면서 민재한테는 돈 주셨잖아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끼어드셨어요. 그게 뭐 어때서? 걔는 당장 필요한 거고. 저는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6년 동안 필요한 거 참았습니다. 차도 못 바꾸고 여행도 못 가고 너는 월급 나오잖아.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진짜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뭐? 저도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있어요. 보험료, 적금, 공과금. 저도 생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줄여가면서 부모님 집에 돈 보냈어요. 6년 동안 아버지는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저 힘들다고 한 번도 말 안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6년간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남이니까, 형이니까. 어머니가 우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고요. 민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동생을 쳐다봤어요. 민재야, 너는 할 말 없어? 동생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필요할 때 쓰는 존재, 불러도 오는 존재, 불평해도 참는 존재. 그게 저였어요.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편리한 장남.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족이면요? 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합니까?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울음소리도 멈췄어요. 아버지도 말이 없으셨습니다. 민재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더군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5초, 10초, 30초. 침묵이 길어질수록 저는 확신이 생겼어요. 대답이 없는 게 대답이었습니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는지 이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거겠지요. 그게 편하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지훈아,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유언장에 제 이름 한 줄 없는 게 가족입니까? 어머니가 입을 다무셨습니다. 6년 동안 돈 보낸 사람한테 고맙다 한마디 없는 게 가족입니까? 아버지 얼굴이 굳었습니다. 힘들다고 하면 너는 괜찮잖아라고 하는 게 가족입니까?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어요. 가족도 관계입니다. 세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유지할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셨습니다. 야, 지금 부모 자식 관계를 끊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끊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차이야? 아버지가 바뀌시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지훈아, 엄마가 잘못했어. 응? 다시 생각해봐. 손이 떨리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은 용서가 안 됩니다. 솔직히,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여기서 물러서면 또 6년 전으로 돌아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서셨습니다. 가자.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여보, 잠깐만. 됐어. 저놈은 이미 마음을 정한 거야. 아버지는 제 얼굴을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 분노와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후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세 사람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재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복도에 서 있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리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말을 한 것 같았거든요. 6년 동안 참았던 말,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 오늘 드디어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잤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새벽에 깨지도 않았고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볍더군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거든요. 예상대로 친척들에게 연락이 돌았습니다. 고모, 삼촌, 이모. 지훈이가 부모한테 막대했다더라. 불효자가 따로 없다더라. 저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제 숨으면 안 된다는 걸,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저는 결심한 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6년간 보낸 송금 내역, 유언장 사진, 부모님과 나눈 문자들, 모든 걸 하나하나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체 카톡방이 아닌 친척 전체 단톡방에 올렸어요. 메시지는 길지 않았습니다. 6년간 부모님 집 대출과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총 7천만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에 제 이름은 없었습니다. 첨부한 자료들 확인해 주십시오. 보내고 나니까 손이 떨리더군요. 가족 일을 밖에 알린다는 건 저한테도 쉬운 결정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짊어지기 싫었습니다. 진실은 알려져야 했어요. 반응은 빨랐습니다. 먼저 고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훈아, 이게 사실이야? 목소리가 떨리셨습니다. 네, 고모. 전부 사실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한테 너 불효자라고 들었거든. 그렇게 말씀하셨겠지요. 고모는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지훈아. 고모가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구나.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미안하다. 가족에게서 그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괜찮습니다, 고모. 아니야, 괜찮지 않아. 고모가 진작 물어볼 걸 그랬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삼촌, 이모, 사촌 형들. 지훈아, 송금 내역 봤다. 6년 동안 이렇게 보낸 거야? 유언장 진짜야? 너 이름이 진짜 없어? 아버지가 좀 심하셨네. 놀랍게도 대부분이 제 편이었습니다. 저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가족 일을 공개하면 제가 더 욕먹을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숫자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6년 7천만 원.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의외에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 민재였어요. 형?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뭐야? 나 할 말이 있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받아줘야 하나, 끊어야 하나. 결국 들어보기로 했어요. 민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유언장 얘기 나도 알고 있었어. 역시나였습니다. 알았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형이 6년 동안 돈 보내는 거 알면서, 유언장에 형 이름 없는 거 알면서 넌 방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잖아.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 말이 맞아. 저는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화를 내봐야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미 지나간 일이었으니까요. 민재야. 응. 나는 내가 미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더 이상 가족 핑계로 희생하기 싫어. 민재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형,
나도 변해볼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믿기엔 너무 오래 속아왔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민재가 진짜 변할까? 부모님은? 솔직히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책임이 아니라는 것. 그 후로 부모님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머니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래도 부모님인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습니다. 죄책감 대신 평화가 찾아왔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길에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참 예쁘더군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지? 6년 동안 저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살았습니다. 통장 잔고 걱정, 부모님 걱정, 동생 걱정. 제 삶은 없었어요. 그날 저는 오래간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습니다. 예전에는 그 돈도 아꼈거든요. 이거 아끼면 부모님 병원비 보탤 수 있겠다. 늘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날은 그냥 먹었습니다. 맛있더군요. 제 돈으로 저를 위해 쓰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달라졌다고 했어요. 회사 후배가 그러더군요. 과장님, 요즘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뭔가 편해 보이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3개월쯤 지났을 때 고모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훈아, 너희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 그래도 한번 연락해 보는 게.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모, 저도 6년 동안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시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고모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 마음도 이해해. 저는 문을 완전히 닫은 게 아닙니다. 조건을 건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시면, 저를 ATM이 아닌 아들로 봐주시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그게 저를 지키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잘 지냅니다. 적금도 새로 들었어요. 제 이름으로, 제 미래를 위해서. 주말에는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습니다. 예전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이제는 알아요. 그게 사치가 아니라 당연한 거라는 걸. 가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왜 6년이나 참았을까? 하지만 곧 생각을 바꿉니다.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이었으니까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오래 묶여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도 관계입니다. 피를 나눴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을 줬다고 해서 끝없이 희생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존중 없는 관계는 끊어도 됩니다. 아니, 끊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지킬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당신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삽니다. 처음으로 온전히 저를 위해서